그러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인가? IBK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불안감이 있으니까 당장은 막 밀리면 팔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조금 길게 보면 뭐 오히려 주식을 여러 얘기를 하신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네. 버티는 게 중요한데 네. 자, 그러면 시장이 10월은 어려웠다. 10월의 국면들을 지나고 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조건 하에서 시장은 항상 주도주가 있잖아요. 네네. 주도주가 그렇죠. 끌고 가는데 네. 이제 향후 4분기의 시장 주도주는 뭐가 될까요? 이제 어쨌든 4분기 이제 10월 달 접어들면서는 네. 이제 실적단이 무조건 이제 펀더멘털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내년 실적단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 그리고 올해 많이 올랐던 것보다는 이제 덜 올랐던 거. 왜냐하면 펀드 입장에서는 펀드 클로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좋았던 것들은 아무래도 펀드 클로징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펀드 클로징이라 이제 연말에 실적을 이제 그렇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많이 놓은 거 팔아가지고 우리 실적이 이만큼 났어. 그렇죠. 예, 예, 그렇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의 스타일은 최근에 주도주로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펀드 클로징이 되면서 새롭게 어떤 저퍼주라든지 바닥에 눌려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유리하고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3, 4분기 좋아지면서 내년에 굉장히 좋아지는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걸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그게 어떤 뭐냐? 수급적인 부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내년에 EPS가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대비 EPS가 35%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3분기부터 분기 어닝이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지금 최근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에 35%의 EPS가 조정이 되면 상향이 되면 결국은 종목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례를 보면 종목이 턴어라운드 종목이 상당히 많아지면 이 턴어라운드에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아요. 종목들이 이 종목도 좋아지고 저 종목도 좋아지고 민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가치주 영역이냐 밸류가 상당히 매력적이냐 이걸 다시 따지게 되면서 종목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느냐를 같이 찾아보면서 종목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종목을 좀 추려보면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포스코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금호석유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콜마 B&H, 그다음에 만도, 뭐 롯데하이마트도 들어갑니다. 이런 쪽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전체적으로 지금 스타일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히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그려지는 게 좋지만 실적 상향이 흔해지면서 어쨌든 저 PER 스타일의 강세가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면은 조금은 종목을 다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완만한 경기 회복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가 아주 바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상향 그림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안 되고 지금 패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오히려 걱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년 정도까지는 유동성 공부를 무조건 하겠다고 이미 이제 딱 공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게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분명히 아직은 있다 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어쨌든 국채나 이런 쪽에서 반영되는 금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가치주가 상당히 스타일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도 금리 요즘 좀 올랐어요. 그렇죠. 슬금슬금요. 그렇죠. 네. 장기채 금리도 상당히 좀 급등세였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미국 그 금융주들은 이제 여러 가지 대선 충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좀 눌려는 있지만 네. 일부 미국 시장에서 이미 벌써 항공주라든지 금융주 사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백신 나오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패드는 돈을 계속적으로 찍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눌려있던 것 중에 금융이나 항공주를 사라고 벌써 조언이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가치주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런 섹터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이익 모멘텀에서는 결국은 실적이 최근에 상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나 업종을 지금 골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투자의 어떤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박근영 차장님이 정보가 많으셔서요. 또 이제 뭐 퀀트도 돌리고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종목 얘기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몇 개만 좀 콕 집어달라고요. 그거는 마지막에 좀 백미로 준비를 예. 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사실은 이제 올해 여름 이후에 있었던 것은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이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성장주가 그렇죠. 넘어가니까. 네네. 근데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사실 성장주냐 가치주냐 논란이 아니라 핵심은 말씀하신 게 실적과 턴어라운드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섹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좋아지는 쪽이 그러면 어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가치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네네. 같아가지고 이제 최근에 보면 한 달 넘게 가치주의 아웃퍼포먼스 상당히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상태이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 상반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셧다운도 일부 해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부분에서 이제 백신도 사실 굉장히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음. 이제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적응하고 있어요. 결국은 네. 그래서 지금은 방역보다는 그러니까 공포의 심리보다는 불편함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이거든요. 좋은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시네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단지 불편한데 같이 살아가지만 조금 극복하자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면에서 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공포 심리 때문에 뭐 이제 셧다운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경제 재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긴 한데요.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부분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저 효과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배당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연말로 넘어오면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경기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주춤을 하고 있지만 좀 길게 보면 분명히 경기 전망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완벽한 방역보다는 경제 재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네. 기존의 가치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1년도에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마 2021년 실적으로 뭐 향할 것이고 눈빛이 결국 연말에는 배당 기대감이 또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배당 여력이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배당 수익률이 크게 훼손이 안 됐어요. 배당이 많이 줄었는데 그 왜 그런 거 아니?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죠. 고배당 50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 관련된 2020년 예상되는 현금 배당금이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주가가 12%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관련된 그 배당 수익률이 훼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바라보는 뭐 금융이라든지 이쪽은 배당 수익률이 약 6.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현금 배당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고배당 50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 배당 수익률은 3.5%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배당이거든요. 현재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치주가 좀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며칠 장을 보더라도 장이 빠질 때 보면 최근에 배당을 좀 많이 준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당히 잘 버티거나 그래도 플러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았고 오히려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 배당 이슈가 좀 없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빠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게 사실 시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장주가 또 완전히 뭐 죽을 것이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성장주를 이끌었던 여러 가지 생활 패턴 반응들이 코로나가 약간 이전으로 돌아가기 그렇죠. 어렵죠. 돌아가기 어렵죠. 우리가 배달을 시키는데 편하잖아요. 그걸 느껴봤고. 근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이라든지 뭐 온라인 어떤 앱에 대한 어떤 뭐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재편되면서 그런 쪽이 사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많이 이제 안착이 됐고 또 일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해외 여행 수요의 그 소비가 되는 그 구조가 연간 30조 규모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해외를 안 가다 보니까 지금 국내 수요가 이제 일부 제주도라든지 뭐 특정 네. 권역으로 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해외 수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행으로. 뭐 어딘가 쓰일 것이다. 그렇죠. 그게? 예. 우리나라는 그걸 저축하지 않아요. 개인들이 저축하지 않고 쓰는데 결국 그게 잘 나타나는 게 뭐 명품을 산다든지 네. 아니면 최근에 LG전자나 이게 뭐 삼성전자를 보면 가전 수요가 그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가전 수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수요가 굉장히 인테리어 늘어나고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오프라인 점포에서 나타나느냐 온라인에서 나타나느냐 그게 좀 차이가 있고 또 네. 홈쇼핑에서 또 많이 사느냐 그것도 다르거든요. 근데 홈쇼핑도 사실 잘 안 빠지고 오히려 지금 성장이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나옵니다. 홈쇼핑도. 그게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여행을 다루었던 상품들이 한 5에서 10% 정도 빠졌지만 다른 수요 그러니까 유형 어떤 상품으로 바꾸면서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홈쇼핑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 부분에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해외 여행 수요가 30조 정도가 이제 지금 내부에서 소매로 이제 유통 쪽에 어떤 수요가 형성됐기 때문에 향후 한 1년 정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이 수요가 내수에서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또 백신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제가 나오게 되고 1,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여행 수요는 회복되면 또 그쪽의 수요가 또 나가면서 내수가 또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 수요로 또 바뀌면서 약간의 트렌드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 1년 정도만 생각해 보면 또 내수 쪽에 상당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최근에 보면 이마트가 굉장히 아웃퍼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월마트도 미국 시장에서 약 밸류가 한 24배 정도로 받고 예. 있다고 해요. 근데 이마트가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18배 정도 수준 타겟 프라이스 하면 약 2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홈쇼핑도 상당히 지금 실적이 괜찮아지면서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있고 하이마트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롯데 하이마트 네. 이야기 나오죠. 지금 그 2분기까지 그 누적 영업이익이 한 888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작년에 900억대 중후반 정도였을 거예요. 연간 영업이익이. 근데 하이마트가요? 그렇죠. 네. 근데 롯데- 반기 네. 하이마트 반기가 지금 어. 888억이 나왔으니까 이미 작년 연간 영업이익 달에 거의 근접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4분기가 지금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되면서 일부 하우스에서 400억대 중반, 500억 언저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목표 주가가 뭐 4만 원대, 4만 원 초반 이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좀 분석해 보면은 3분기에 한 550억, 560억 정도까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이 한 340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컨센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더 잘 나온다면 상당히 그 3분기도 이제 690억이었나요? 어쨌든 2분기가 죄송합니다. 2분기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네. 3분기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보여줬고 그리고 4분기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게 보통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점포 관련된 비용이 한 번에 집중이 되는 그 4분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반기에 지금 롯데 하이마트가 지금 이미 19개 점포를 폐점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롯데마트에 해당되는 점포가 12개였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한 5개 점포가 또 폐점을 하는데 어쨌든 구조조정을 상반기에 다 끝내고 비용치를 끝냈기 때문에 하반기에 4분기에 집중되는 점포 관련된 비용이 완전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4분기 그 비용이 줄어들면서 YOY로 봤을 때는 4분기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연간 단위로 작년에 이제 900억대 중후반 정도였는데 올해는 1,600억 정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소비를 봤을 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로열티가 굉장히 낮아요. 명품은 이제 백화점 가서 살 수 있지만 다른 상품들은 코로나가 좀 더 이제 또 기승을 부리면 사실은 백화점에서 빠져서 딴 데서 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롯데하이마트가 되게 재밌는 게 설치 가전이에요. 설치 가전은 로열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탁기, 냉장고, 설치 가전들은 그러네요. 하이마트에 대한 로열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쪽의 부분은 상당히 좀 내년 쪽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소비 패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명확하게 보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굉장히 빅사이클이 분명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4분기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면서 내년 1분기부터 업사이클로 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요. 또 이제 과거에 2015년, 16년도에 대규모로 투자했던 서버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보통 교체 주기가 3년에서 4년 정도면 그 구글을 포함한 아주 글로벌 기업들이 서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 교체 주기가 교체 수요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게 됩니다. 그게 폭발적으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빅사이클이 오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가장 핫하게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겠고 비메모리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죠. 가전 좋아지고 스마트폰도 화웨이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반도체 섹터고요. 그래서 반도체와 IT 가전이 계속 이야기 나온 게 그것 때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이제 하드웨어 전기 이런 부분도 있고 현대차가 또 구조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그리고 과거에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분에서 밸류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수소 전기차에 대한 밸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있던 이슈가 있다 보면 상당히 핫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고 그다음에 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이제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거나 눌림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업황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의는 그래서 못 올라오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전통 산업에서 화학 제품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경기가 네. 좋아지면서 자동차라든지 다른 전통 어떤 산업에서 수요는 생겨나고 그렇죠. 예. 원유 유가는 낮으니까 그렇죠. 원가는 낮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이 그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네. 부분에서 좋아지는데 특히 이제 금호석유를 상당히 잘 보셔야 예. 돼요. 금호석유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좀 더 스트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는 결과 결국 2011년도에 차의정 시절에 굉장히 그 컸던 빅사이클이 그때만큼의 빅사이클이 지금 스프레드나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오고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빅사이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캐파가 그때보다 지금 이미 2배 정도의 캐파를 이미 국내 화학 업종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단위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볼륨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하는데 금호석유가 아마 탑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이 금호석유 관련된 제품들이 한 2년 이따가 유망 종목 5개 얘기할 건 빼고 해주세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이 약간 그 한 2년 정도 내는 물량을 못 받을 정도 지금 오더가 물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호석유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네. 아직도 좀 좋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드는데 이런 쪽에서 좀 저희가 유망하게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핫한 섹터들은 이런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가치주가 좋다고 해서 이제 언택 관련 이 성장주가 끝난 것이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커요.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이미 우리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소 게임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시점은 분명히 온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유동성 장세이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금리가 좀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영 차장님은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인간 AI이십니다. AI. 그냥 콕 찌르면 그냥 이야기들이 줄줄줄줄줄줄 나오지. 평상시에 그걸 이제 많이 이 리서치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그 질문을 사실 드리려는데 답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필두로 한 성장주는 이제 끝난 것이냐? 거기에 답을 지금 쫙 하셨거든요. 이렇게 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예, 예를 들면 뭐 결제 이제 전자결제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고 백신 나오면 전자결제 같은 건 다시 안 하고 지갑에서 현금에서 줄 거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쇼핑 뭐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 닫고 이런 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 다시 뭐 오프라인 매장 가지고 흥정하면서 살 거냐? 온라인으로 이렇게 살 거냐? 네.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영역. 네, 네, 돌아갈 네. 수 없는 영역들은 계속 간다는 말씀이고